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장하나 씨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창수 PD님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PD님? 네네 이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네. 죄송해요. 진짜 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사실 이 프로그램은 되게 특이하게도 세계 최초로 기자회견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기획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예능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전에 만들어진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라는 프로그램도 사실 땅콩 해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예능이었고 그리고 1년 전 민희진 전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차에 나온 프로그램이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입니다. 사람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크레이지 해야 되는지를 그때 민 대표님이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코리안들이 한국에 굉장히 한국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해외에서 성공한 분들은 다 크레이지한 면이 있다. 그 면을 저희 장한나 감독님께서 잘 보여주셨고 그리고 저희 MC이신 박세리님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추진은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리고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 모든 촬영이 해외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촬영해서 진행이 돼서 제작비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세트는 저희 실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낫습니다. 오늘은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 저희 촬영할 때는 의자 없이 이 바닥에 앉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이해해 주신 저희 MC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흔쾌히 이해는 다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좀 개인적으로는 PD님이 가장 크레이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좋습니다. 우리 지혜은 씨도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 방금 문자가 왔는데 개인적으로 지혜은 씨 스타일리스트를 알거든요. 오늘 비싼 옷 입었어. 멘트 좀 잘 쳐줘라고 예언이 했는데 비싼 옷이 명품 같은데 오늘 리치라고 해가지고 네네. 최대한 리치하게 입어봤어요. 야, 훌륭합니다. 네. 네. 와서 재윤 씨가 KBS 첫 데뷔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티안 디오를 입고 왔습니다. 제가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역시 형님이 더 정리를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장한나 씨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휘자 장한나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찰 예능이라는 걸 하고 이창수 PD님의 그 특유의 크레이지함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저희 집 대문을 제가 열었더라고요. 집 공개, 일상 공개, 일터 공개, 먹는 거 공개, 쇼핑 공개, 산책 공개. 정말로 제가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었나 하는데 우스갯소리 말고 이번 기회 정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저를 움직이게 하는 클래식 음악의 그 큰 기쁨을 더 많은 분들께서 쉽게 즐겨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세리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KBS 프로그램에 이제 MC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한나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EPD님한테 좀 낚여서 시작
그러니까요. 뭐 여하튼 굉장히 혼란스러운 촬영을 처음 해봤습니다. 저야 뭐 방송이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기저기서 좀 방송을 좀 해왔었는데 역대 아우 눈 떨려. 역대 최고의 피곤함과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봐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PD님이 조금 특별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포브스 선정 파워 셀러브리티 우리 전현무 씨, 네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MC를 맡은 전현무고요. 우리 박세리 씨, 예, 반갑습니다. 박세리 씨가 이제 낚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원래 이제 프로그램 제목이 월드 클래스 K,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계 속의 한국인, 뭐 대단한 한국인들의 어떤 모습을 조명한다, 그 대표로 모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낚아서 첫 녹화를 새벽에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꿉꿉한 카페트 위에 그 맨바닥에 앉아서 녹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퇴부가 나갈 뻔했습니다. 사실 6시간을 녹화를 했는데 박세리 씨가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낚였다는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 이창수 PD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도라입니다. 예. 제가 뭐 여러 방송사 여러 PD를 만나봤지만 이제 원탑 도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를 또 만든 것 같아요. 예. 저희한테 굉장히 옷을 럭셔리하게 입고 와라라고 해놓고 세트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KBS에서 하는 거고 또 뭐 세계 속의 한국인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국뽕 프로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하고 왔는데 그런 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프로 아니고 자체 이제 다큐로 보면은 뭐 대단한데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걸 예능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여러분들께 우리 세계 속의 한국인들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인 것 같아서 아마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될 것 같고. 일요일 저녁 예능의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오호.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 일요일 저녁이 가장 사실은 힘든 시간대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일요일은 MBC는 모태기 일주고 SBS 미우새인데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그 네 분 MC 공이 첫 녹화 현장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첫 녹화 도중에 하차 선언까지 했다고 드셔서 저희가 깜짝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기자님들께만 최초로 공개되는 그 첫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걸 해보겠습니다. 나 진짜 너무 싫어 죽겠다. 허리 아파. 또 찍어요? 오빠 편한 줄 알아. 야, 우리 저 허리 나가겠어. 진짜 오빠 거기서 편한 줄 알아. 소파에 앉는 거 아니야. 땅바닥에 앉고 있어 우리. 우리 땅바닥에 앉고 있다고. 오빠 지금 6시간째야. 6시간. 장하나도 허리 나갔어 지금. 이 처음이야 이런. 식사는 하셨어요? 안 먹었지. 진짜 새벽 지금 2시. 오빠. 지금 2시에요 거기? 나 배가 너무 쪼여. 옷을 좀 큰 걸 입고 나오지. 나도 이런 거 진짜 몰랐어.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잠옷 입고 나왔지. 나 다음 촬영 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저도. 찐 진심이야. 제발. 야, 이 정도로 힘드셨군요. 피디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타제를 지금 진짜 하차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은데 여기 기자분들 앞에서 그 하차 선언을 조금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진짜 또라이 같지 않아요?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거 딱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점점점. 아니 대답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심각한 표정인데 지금 유독 센터장님만 흐뭇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저 박세리 씨를 잘 말려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중간에 집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아니 대퇴부가 너무 아프니까 고관절 나갔거든요 그때. 진짜 땅바닥에서 촬영을 하셨네요. 네,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야 자리에 뭐 앉을 저희는 그렇지만 우리 한나 씨 같은 경우는 힘들게 모셔왔는데 첫 촬영의 인상이 조금 되게 첫 예능이기도 하고 또 멀리서도 오셨는데 네네. 예의 좀 많이 벗어난 듯한 정말 심각한 그런 네. 그 또 물론
시간도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이제 복지가 좀 엉망이었었어요. 뭐 여러모로 예. 여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저를 같아요. 나 지금도 제가 아직도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저 여파가 아주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거 진짜이신 것 같은데 오늘도 네. 지금 등받이가 없고 지금 여기 포장마차 의자로 이렇게 함께 대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옷도 그냥 편하게 정말 평상시에 입는 편한 옷을 그냥 입고 온 이유도 굳이 막 저기가 뭐 포장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머리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왔는데 오늘 우리 PD님 너무 신경 쓰셨네요. 감독님 이제 아직 하찮아 않으신 거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서. 빨리 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더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지은 씨는 어떠셨어요? 저희 첫 천장. 저는 솔직하게, 네. 전 좋았습니다. KBS에도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예. 잘하네요. 예.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기자님들이 아마 궁금한 점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인터뷰 하다가도 중간중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한 분, 두 분 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이시는 왼쪽 앞쪽 기자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우영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PD님과 전현무 씨 그리고 지현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PD님께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편성시대가 때가 좀 녹록치 않잖아요. 미우새랑 이제 태계일주랑 좀 붙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10분 늦게 방송을 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 가지는 뭐 생존 전략이나 매력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좀 가벼운 질문으로는 대체 피디님의 추구미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요. 저희가 궁금한 질문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전현무 씨께는 피디님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4단계부터 좀 같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크레이지한 PD와 계속 같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태계일주와 맞붙어서 태계일주가 좀 끝나는 게 얼마 남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기안84니가 좀 붙게 되시잖아요. 좀 기안84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은 씨께는 처음으로 이제 KBS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동안 하시는 예능이 좀 많이 수위가 있거나 뭐 선을 넘나드는 쪽이어가지고 공영방송이라서 좀 움츠러드는 건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MC가 전현무 씨랑 박세리 씨인데 전현무 씨는 연수입 40억 설이 있고 박세리 씨는 찐 리치 언니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아니면 좀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뭐 예상 질문을 다 기자님이 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먼저 PD님부터 추구미와 생존 전략. 추구미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평범하게 기자회견에 늘 임하고 있고요. 사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KBS 개조씨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사장님에는 당나귀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박 2일 땜빵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고요. ULA 스케치북 없어지니까 멋진 거 하나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고생해서 더 시리즈 만들었더니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미우새와 태계일주 시간대에 저를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섭섭하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20kg가 쪘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 녹화하고 나서 저희 MC 분들 물론 곽튜브 출연료 문제로 모시지 못했지만 어쨌든 없이 진행됐지만 정말 잘 떨어졌고요. 아무튼 MC 분들 너무 활약 잘해주셨고 장하나 씨 너무 감사하게도 잘해주셔서 저희 사실 미우새보다는 20분 늦게 시작하고 태계일주보다 10분 늦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맞다이로 들어가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네. 공영방송 KBS PD님이 맞다이로 이길 자신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현무 씨 네. 말씀 주셨다시피 저 창수 PD님은 계속 함께 하시는 이유가 지금 기자회견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괜히 같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영방송 PD가 맞다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나. 예.
근데 어쨌든 저런 그 재기발랄함 때문에 사실 공영방송 PD로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튀는 친구거든요. 사장님 귀는 장나기 처음 만들 때도 뭐 제가 진가를 알아봤고 그래서 KBS에서 뭔가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PD가 누굴까? 저는 단연 이창수 PD라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있어서 이제 함께 하게 된 거고요. 물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기 지금 태기일주 뭐 미우새보다 늦게 시작을 한다. 이게 사실 편성에서 늦게 시작한다는 건 거의 뭐 죽으란 얘기거든요. 워낙에 잘 되는 프로그램들 뒤에 시작을 미리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근데 이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도 이제 이창수 PD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를 제가 믿고 가는 것도 있고. 일단 그리고 이제 경쟁 자체가 쉽진 않지만 하나 믿고 있는 거는 컨텐츠 성격이 너무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프로고 하나는 그 미우새는 이제 어머님들과 또 이제 우리 멤버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보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익숙함인데 우리는 아예 다른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조금 신선한 컨텐츠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1회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상향일 것이다. 예, 처음에 빡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소소하게 시작했다 쭉 올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저도 시청률에 대한 어떤 그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박은 안 날 거예요 분명히. 예, 뭔가 이러다가 이제 2회, 3회부터 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한과의 그 대결, 기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뭐 제 시간에 그래요? 들어오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아닌데 견제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만만치 않은 콘텐츠다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야, 기아팔사도 견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현 씨, 저도 궁금하거든요. 뭐 SNL. 저는 근데 원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래 되게 정제되어 있고. 네가요? 네, 제가. 내 알고리즘이 너 욕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SNL이라는 SNL 가. 또 이제 대본이고 짜여진 거니까 저는 이제 그 대본에 충실한 거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잘 맞더라고요. 잘 맞는다. 네. 와서 절제됐다. 네,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우리 박세리 씨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지현 씨 바라보면서? 우선 첫 촬영을 같이 했잖아요. 네, 이미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상태여서 많이 피곤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만 봐도 불편하니. 그래서 제가 그때 런닝맨을 찍고 아침서부터 이제 런닝맨을 찍고 계속 뛰다가 와가지고 근데 저는 첫 촬영 때 이제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잠이 오더라고. 맞지. 네, 재현 씨가 실제로 그렇게 크레이지한 친구가 아니고 되게 착하고 제작진의 의도를 잘 살려주기 때문에 일단 PD가 도라이기 때문에 PD가 시키는 걸 그대로 하니까 도라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뭐 어려운 질문도 다 하고. 네, PD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아주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창수의 DNA가 그대로 이제 TV를 통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현 씨의 활약도 좋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질문 있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 기자님 먼저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조선 고정환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이창수 PD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그 출연자 분들이 굉장히 좀 여태까지 좀 많이 보지 못한 분들을 섭외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김상식 감독님이나 뭐 그 여자분 누구죠? 그 할렘가 있는 그분도 베티바. 네, 그분도 좀 생소하긴 한데 그런 분들 섭외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그 이유와 그다음에 섭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사장님기는 당나귀 때부터 그 더 시즌즈 진행하고 이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까지 오면서 뭐 저 나름 그 소명 의식 갖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지만 내가 아니면 대중에게 소개되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매체 노출이 많지 않은 분들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을 섭외를 하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에서도 정말
그 피트 밑에서 뭐 일하시는 뭐 김문정 감독님이라든지 뭐 씨름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를 했고, 더 시즌즈 하면서도 늘 한 코너는 무명 가수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MC에 엄청 힘을 줬습니다. 정말 빵빵한 MC들로 오신 이유가 사실 해외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들, 정말 대단한 코리안 분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자리가 누추해지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덕분에 그 세트가 누추해지긴 했지만은 늘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한때 잘 나갔다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세계 무대에서 그 한국을 자랑스럽게 알리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현재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베트남 가서도 여러 번 노력을 해서 김상식 감독님을 섭외를 했고, 그 장한나 감독님은 사실 연락 안 하고 뉴저지로 먼저 찾아가서 예, 그래서 뵙자고 해가지고 뵙고, 월드 클래스 K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이제 꼬셔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베티박 같은 분들은 사실 지금 뉴욕에서 성공한 한인 식당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슐랭 스타들 뭐 셰프들은 나중에는 하겠지만 처음에는 가장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70년대에 이민을 가셔서 그 성공한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 모습에 집중하고 싶었고, 그리고 단순히 지금 시류를 잘 타고 나서 그 유명해지신 분들보다는 이렇게 늘 깊이 있게 히스토리 있게 점점 이 세계 무대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잘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장하나 씨가 또 직접 아까 현장에 가서 섭외하셨다고 하니까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떠셨어요? 섭외. 처음에는 이제 예능 PD입니다 하고 오셔서 예능? 이러고 한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관찰 예능입니다 이러고 와서, 관찰 예능은 뭐예요? 뭘 관찰한다는 거죠? 저를 관찰하시겠다고, 제 일상을. 네. 그러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담아내시겠다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세계 이제 최고 무대에서 지휘자로 살아가면서 하시더니, 그 무대에서 이제 또 집부터 이제 촬영을 하셔야 그 스토리를 다 이해를 하지 않겠냐. 점점 네, 그래서 함부르크에서 촬영을 하기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제 뉴욕에 있는 집을 좀, 저는 집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그렇죠. 네, 절대로 제 SNS에도 집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또 한참 고민을 하다가, PD님의 저 진정성 있는 크레이지함에 갑자기 눈이 휘번덕 해가지고 그렇게 잘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클래식 음악이 솔직히 이렇게 저변화된 대중적인 음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더 없는 큰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한번 저 크레이지함을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일종의 도박이죠. 네, 네. 그 결정과 또 승부수, 이 현장을 또 전현무 씨도 영상을 통해 장하나 씨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보면서 놀란 게, 장한나 씨가 한 번도 집을 오픈한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SNS에도 그렇고 뉴욕에 뭐 사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나온 적이 없는데 구석구석에 다 나옵니다, 저희 방송. 그 다 보셨어요? 저 구해조음주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현무 씨 다 잠깐만. 다 찍었어요. 현무 씨 죄송한데 그것도 저 조금은 낚인 게, 네.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네네네. 그 청소에 구석구석 돌리다 보니까 다 찍으신 거예요. 왜 청소를 찍자고 했겠어요? 몰랐어요. 다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에요, 진짜. 장한나 씨가 그런 예술적 영감을 어떤 공간에서 키워나갔는지가 다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그 현장도 최초로 여러분께 또 방송을 통해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중앙에 손두식 기자님이 계시는데요. 마이크를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계양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전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프로그램에,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기획된다는 얘기를 듣고 대충의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인사들을 만나서 성공담을 듣는 스타일의
대단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연출하신다고 하시고 또 이제 와서 세트를 보고 또 이제 출연자분들의 그런 뭐 일종의 고충을 들으니까 좀 예능의 그런 또 좀 형식을 띠고 있구나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열기 전에 이제 저희 뭐 매체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느낌일 것이라고 이제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잘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좋게 생각하면 크레이지하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재미 요소나 이런 부분이 또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막막함에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다큐로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만나왔던 명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예능적으로 풀 것인가.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주로 했던 그 또 아무래도 출연자와의 친분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속내를 드러내고 뭔가 성공에 대한 얘기를 또 진솔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과연 또 그게 예능의 형식으로 또 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좀 의문이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뭐 명사의 프로그램 아니면 뭐 흔히 나오는 우리 스타들의 뭐 집 공개라든지 일상 공개를 하는 관찰 예능 이런 것들과 어떤 점이 다를 수 있을까? 단순히 PD님의 캐릭터의 차이 말고 좀 형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는 분도 있어서 진짜 시간을 내 가지고 보기 잘했다 싶을 정도의 포인트.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회사를 설득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제일 처음에는 월드 클래스 K 뭐 이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거는 교양 다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건 사실 데이터에 의한 사실 기획이었고 아까 민희진 전 대표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한국인들은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그리고 저 공통점을 보니까 그 한국인만의 독특한 미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크레이지 리치 코리아는 크레이지를 C로 쓰지 않고 K 크레이지로 씁니다. 저는 한국인만의 크레이지함을 잡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양 다큐와 관련돼서는 저는 아주 명확한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장한나 감독님이라든지 다른 우리 출연자분들을 섭외할 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연연하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건 다큐가 됩니다. 저는 장한나 감독님이라든지 김상식 감독님이라든지 베티박의 현재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다룬 순간부터 그 프로그램은 더 이상 캐캐 묵은 다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능이 된다고 저는 믿었고 그리고 이번 촬영 과정에서 본 바로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의문에 대한 연출을 첫 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손 들어주신 기자님 마이크를 전달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중앙에. 네, 요 먼저 기자님 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세리 씨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장한나 씨, 전현무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리 씨께는 이제 각자의 무대는 다르지만 이제 장한나 씨를 보면서 월드 클래스 한국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공통의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장한나 씨, 전현무 씨께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성공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시고 또 관찰하시면서 좀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해야 하게 된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세리 씨부터 월드 클래스로서 또 공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선 이 장한나 씨의 일상,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 예능이라는 게 뭐 다른 타 방송도 그렇고 요즘에는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첫 번째는 그 분야가 다를 뿐 생각하고 일상생활 갖고 있는 루틴,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너무 또렷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느 정도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도
보통 예능이라면 뭐 보여줘야 할 재미라든가 웃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만들어지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짜여진 뭐 대본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듯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 속에 보여주는 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뭐 방송을 보고 예능 보는 걸 좋아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컨텐츠인 게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우리 이피디님하고 사전 미팅을 하면서 이 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내용이 굉장히 첫 번째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로 선택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도 가장 큰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아닌 먼 타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의 무한 노력과 열정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사람이 지금 저 또한 저도 선수 생활 오랫동안 했었지만 그런 보여지지 않는 이 삶이 이제 보여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되게 지루하거나 따분함이 아니고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그렇게 이런 밝은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물론 뭐 제작진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셨고 해외에 나가서 뭐 여러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이 관찰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했었는데 너무 잘 묻어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리고 약간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될 것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제가 선수 생활 해외에서 많이 해봤지만 그런 감정들이 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이해가 되고 저도 스며들게 하겠지만 서로 둘이 옆에 앉으면서 한나 씨랑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옆에 있었던 것처럼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잘 오고 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잘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자체는 진짜 너무너무 좀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물론 저희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더러 프로그램 잘 되면 뭐 좀 더 달라진다고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첫 번째 저 모자 좀 벗겨줬으면 좋겠어요. 뭐 여하튼 여러모로 이 그 방송에 대한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나 취지가 너무 좋았었던 게 아마 지금 그대로 묻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한나 씨도 그렇고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한국에 대한 국위선양을 하고 계신데 그런 거를 솔직히 보기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정말 남다른 아이디어가 계신 분 같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물론 첫 촬영을 했지만 저 또한 저 촬영 당시 그 영상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볼 때는 정말 재밌게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정말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웃음 포인트가 아니고 감동을 주면서 웃음이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진정성 있는 공감이 아마 시청자들도 동일하게 공감하시면서 보시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현무 씨와 또 장한나 씨도 우리 장한나 씨부터 네 성공에 대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청중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보실 때 성공이다 하는 그런 어떻게 성공으로 캐치가 되고 보이는 한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트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다면 성공은 그 정상이란 자리에 올라가서 쭉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일에 더욱더 미쳐 있어서 정말 나 자신을 설득시키는 게 그게 진정한 성공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와우 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잘했어. 오늘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즐겼어. 오늘 제대로 미쳐 있었어.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상이 정말 잘 자는 시간조차도 밥 먹는 시간조차도 최고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표만을 위해서 저희 일상이 음악을 중심에 두고 흘러가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창수 PD님께서 이게 너무 재밌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저는 다 이러잖아요. 이거 너무 정상인데요. 이게 예능이 된다고요? 관찰 예능이 된다고요? 이창수 PD님께서는 계속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선해요. 너무 이상한데 이런 사람 없어요, 한나 씨. 그래서 저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좁지만 크고 넓고 저희가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 다른 개개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일상거리, 새로운 생각거리, 새로운 느낌거리를 이제 나눠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또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세리 감독님, 세리 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내내 그러셨죠. 박 감독님도 그러셨죠. 아시잖아요. 골프채 갖고 주무셔봤죠. 저도 첼로 안고 잡았어요. 너무 공감 포인트가 많아서 정말 예은 씨도 그렇고 현무 씨도 그렇고 다 세리 씨와 함께 그 MC분들 각각의 역할이 톡톡 튀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네. 지금 너무 즐겁고 좋다는 게 얼굴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성공의 표본 MC 우리 전현무 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실 뭐 장한나 씨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케스트라 그림만 봐도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장한나 씨를 관찰하면서 저는 클래식 팬이 됐고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한나 씨가 푹 빠져 있는 뮤지션의 책을 제가 사서 오늘 사인을 받았습니다. 브라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관심 없었거든요. 정말 따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 장한나 감독님의 그 뭐랄까요, 그 일상을 보면서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저거를?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이러니까 이 분야에 성공을 했구나. 정말 미치지 않고는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장한나 씨 덕분에 좀 클래식을 좀 듣기 시작을 했고, 그 장한나 씨 이제 지휘하는 모습도 좀 볼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상식 감독님도 나오는데 사실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안 볼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그분의 일상을 보니 저분이 저래서 성공을 했구나. 저래서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래식에 관심이 없어도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보시면 이래서 성공을 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방송에 미쳐서 이제 프리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조차도 이제 타성에 젖어서 방송할 때가 꽤 많거든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도 초심을 느끼게 되는, 제가 가장 미쳐 있을 때가 KBS에서 루시퍼 출 때였거든요. 그때를 떠올렸어요. 내가 미쳐 도라이였지 나도.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지? 저 자신을 좀 반추해보는 또 계기가 되는 프로여서, 성공에 대한 책들도 많고 컨텐츠 많지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는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현무 씨도 초심을 찾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서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받고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중앙에 계신 기자님. 조이뉴스 24 김양수 기자입니다. 저 안녕하세요.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부자들을 조명하는 예능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역시 성공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공의 기준을 뭘로 생각하고 기준을 정해서 섭외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또 박세리 씨와 장한나 씨는 그 말 그대로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신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크레이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PD님부터.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리치 개념은 돈에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장한나 감독님은 열정 부자시고요. 그리고 그 김상식 감독님은 흥 부자, 그리고 베티박 선생님은 사람 부자십니다. 저는 이 한국인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기준에 맞춰서 섭외를 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과는 조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사실 돈보다 사실 이 프로그램 리치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되는지,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미쳐야 되는지,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저는 이 점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하나 씨가 생각하는 크레이지함.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장점이자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저희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교모하게 어떻게 다르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순수함, 그리고 심지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플러스 열정적으로 어필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로서 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진정성, K 크레이지의 리치함은 그 진정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냥 제 자신이 음악을 임하는 그 태도이자 제가 살아가는 그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싶고, 누구를 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 네,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성 좋습니다. 우리 박세리 씨가 생각하는 크레이지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K 크레이지라는 단어가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인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있는 만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이렇게 바로 리치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리치라고 하면 부를 상징하지만,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치는 저도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능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리치인 거고, 그 열정은 전 세계에 내놓아도 대한민국의 열정은 정말 감히 가까웁지 못할 정도에 갖고 있는 그런 뭐 크레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 선생활하면서도 이 한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꿈에 대한, 목표에 대한 거를 또렷이 정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모든 걸 다 또 부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재능 중에 하나도, 근데 그 재능이 곧 열정으로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진정성에 이어서 열정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거의 비슷한 문맥인데, 열심. 정말 한국인들 뭐든지 다 열심히 하잖아요. 특히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한국인 분들 보면은 이민을 하셨던, 유학을 가셨던 그 열심, 정말로 열심히 사세요. 그 열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 그리고 열정, 열심까지. 지혜인 씨가 생각하는 크레이지도 궁금한데,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좀 크레이지 리치 MC를 좀 꼽자면 유재석, 신동엽, 전현무. 가장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석!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런닝맨 유재석, SNL 신동엽,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전현무, 가장 좀 더 친해지고 싶다. 유재석! 네, 더 이상 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묻지 말랬잖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솔직한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질문 있는 기자님 한 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받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PD님께서 지금 출연자 섭외를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에게 좀 러브콜을 보내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출연자 분들 중에서는 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좀 크레이지 리치한 사람이 있다라고 추천 좀 해주시면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뭐 의상과
해외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지금 섭외하고 싶은 분이 민희진 전 대표님이시고요. 예, 꼭 네, 그렇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다 좋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봉준호 감독 물론 촬영하고 싶습니다. 러브콜도 보내고 싶지만은 저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촬영이 있을 때 외에는 계속 해외 돌아다니면서 그 한인 사회에 가서 늘 물어보고 한인 교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소개할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매체에 소개된 분들보다는 제가 직접 찾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는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전현무 씨가 생각하는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어떤 분 섭외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우리가 K 하면 떠오르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월클 많고 한데 그건 너무나 예상 가능한 거고 제 주변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은 기안84입니다. 그래서 기안 그 친구를 이게 뭐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지만 그 성공의 포인트로 그 친구를 바라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리얼한 일상만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성공을 이룬 근데 또 진정성 있는 친구였고 해서 태계일주 끝나면 바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없이 몇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편성이 겹치니까 이제 끝나면 바로 그냥 와서 저는 그 친구를 그냥 제 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성공 모델로 좀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연구해보고 싶은 친하지만 연구해보고 싶은 친구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쪽 시야는 또 저희가 보진 않았으니까. 끝나면 와. 우리 박세리 씨는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섭외하고 싶으신 분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우리 PD님과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여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한국이든 해외든 자기 갖고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이 사는 일상생활 속에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진실성을 보이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를 그런 게 좀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물론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뭐 해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시겠지만 예상을 못하는 분야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최대한 많이 좀 뵙고 싶은 네, 생각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장하나 씨는 혹시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저는 주변에? 다 좋습니다. 지혜은 씨는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내가 섭외할 수 있다, 권한이 있다 하면 어떤 분 혹시? 저도 이 질문 받자마자 기한 오빠, 기안84가 오, 생각났는데요. 어떤 그 이유에서? 기한장을 찍으면서 그래도 같이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근데 진짜 미쳤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의 생각 속엔 정말 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근데 또 진짜 성공했으니까 정말 궁금해요. 좋습니다. 아마 이게 기사를 통해서 기안84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이제 모든 제작 발표회를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끝인사 듣고 또 혹은 첫 번 관전 포인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현무 씨부터. 네, 그냥 국뽕 프로 아닙니다. 그리고 좀 진부한 세계 속의 한국인 같은 종류의 다큐 아니고요. 분명히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누군가 나오겠지만 보다 보면 뭔가 느끼시는 게 있는 유익하고 재밌는 정말 KBS 공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밤을 마무리하시면서 훈훈하게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좋은 프로니까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세리 씨. 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찰 예능이라고들 많이 보실 텐데 좀 관찰 예능이 신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송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동 그리고 무한 노력을 해가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을 힘들게 보내시면서 이제 월요일 시작되는 월요병이 있으시다고 하시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월요일 힘차게 시작할 만큼의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또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좀 재밌게 즐겁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장하나 씨. 네, Crazy Rich Korean의 1회 출연자로서 무척 기쁘고요. 또 한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저는 무대 위에서 지휘하는 지휘자 또는 예전에 첼리스트로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솔직히 그 순간을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 예, 저의 일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오픈을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 이렇게 주변에서 다들 재밌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 연주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뭐 이런 또 재미도 드리면 좋겠고요. 음악의 기쁨도 또 느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저의 그 치열한 일상을 담기 위해서 저보다 더 치열하게 부지런히 움직이신 이창수 PD님 외에 모든 작가님들, PD님들, 감독님들, 제작진분들 정말 치열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갖고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연말 수상소감을 방불케 하는 인사 말씀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지혜은 씨. 앞에 선배님들이 말하셨던 것 같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그런 프로그램 기대 크레이지 리치 코리아. 네. 이어서 우리 이창수 PD님. 네, 저희 국뽕 프로그램 맞습니다. 근데 국뽕 프로가 창피한 거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크레이지 리치 코리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